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올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해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12월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일요일인 지난 29일이었죠.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참 수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첫 곡 신규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부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 한 해는 교수님한테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도전,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 네. 그리고 많은 변화와 수확을 받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걸 경험을 했고 또 그 경험들이 저한테 큰 배움이 되었고 제 인생에서 제 삶이 좀 더 풍요로워졌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전춘화 교수님은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참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동포 사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2024년에 동포사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셨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축하할 일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아마 올해 하면 모든 동포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건이 화성 아리셀 화재 그렇죠. 사건이 이제 네. 제일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이제 그 동포분들 포함한 그때 당시에 사고 났던 모든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팠고 네. 또 이 아픔을 딛고 동포 단체장들이 나서서 네. 네. 한국 사회와 같이 이 아픔을 극복해가 나가는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 계기로 또 한민족이 이렇게 어려울 시기에 뭉치는구나. 네. 또 그걸 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동포 사회가 따뜻하다는 걸 많이 느낀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성송권 씨 불운을 전승한 여인이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얼마 전 고향의 선배 작가 선생님으로부터 비운이 마라토너라는 자서전 책을 선물로 받았다. 워낙 책 읽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쾌히 받았다. 작자는 박영옹이었다. 아침 밥 숟가락 놓기 바쁘게 나는 비운이 마라토너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여인의 삶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평범한 듯 하면서도 기적적인 그의 치열한 삶은 한마디로 생과 죽음 앞에 나선 한편의 서사시이다. 어려서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이르다 형언할 수 없는 가지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그 어린 나이에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의 수술은 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다. 지체장애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에게 암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닥쳐왔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그녀는 끝내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너무나 감동되어 책을 덮고 마음을 추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저자는 지체 장애인 얘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때 겨울이면 선생님과 고급 함령 언니들이 등에 업히올 때가 많았고 동창생들이 가방을 매다준 일. 그래서 저자는 책에다 그들이 사적과 이름도 또박또박 적어 넣었고 따뜻한 인사도 올렸다.
고마움과 그 누구의 도움을 잊지 않고 한양 마음에 새겨두는 그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고 싶다. 저자는 자신에게 한 푼의 동전잎도 아끼는 구두쇠지만 남에게 베풀 때는 아낌없다. 자신이 발표한 글을 보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정심도 사드리고 무료로 글짓기 요령도 가르치고 갈 때면 차표도 떼주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다. 지칠 줄 모르고 글 쓰는 그의 정신도 책에서 역력히 엿볼 수 있다. 그는 어느 명문대학 졸업생도 아니다. 열심히 배우고 남보다 더 큰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습하여 끝내는 작가로 성장한다. 수년 내에 그는 신문방송에 1000여 편 통신기사를 발표했고 여러 잡지에도 단편소설, 수기, 수필, 시를 무더기로 발표하고 아동 잡지에도 시 단편소설을 많이 발표하여 수상도 많이 했고 장문반도 꾸려 자라난 어린이들이 우리 글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배우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끝마치면서 저자의 감동 명언 몇 개를 적어본다. 장애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는 것이다. 내 생의 최고의 자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선 것이다. 장애란 불편일 뿐이지 결코 불가능은 아니다. 네, 중국 갤림성 연길시 성송권 씨가 보내오신 불운을 전승한 여인. 바로 박영옥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영옥 씨는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또 동포들의 글도 이렇게 지도해 주면서 보낼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고 계셔서. 네, 맞아요. 네. 저희들도 이제 그 방송할 때 보면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동포화 신문에 올릴 때 보면 항상 괄호 안에 네. 박영옥 선생님 이름을 맞아요. 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가 글 쓰는 것도 쉽지는 않는데 네. 다른 사람까지 지도해서 그것도 한 번 지도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길 그렇죠. 안내처럼 이렇게 가세요 네. 하면 되는 거 아니라 아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지도했대 하지만 네. 얼마나 많은 그리고 또 문장을 써서 보내면 또 이 글을 약간 어떻게 보면 첨삭도 해드리고 네. 이런 선생님을 보면 작가이자 또 다른 사람을 작가로 만드는 훌륭한 그렇죠. 선생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비운의 마라토너라는 글을 쓰신 박영옥 씨의 책을 보고 성송권 씨가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예, 마지막에 감동 명언 몇 가지까지 네. 적어오셨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옆에서 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의 고통과 이 사람이 겪은 힘든 일이 우리가 사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체감으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감기 걸렸다고 오늘 오면서 머리 굉장히 아픈데 그 말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분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끔은 희망이란 무엇인가 이분이 마지막 말을 네. 불편일 뿐이지 결코 불가능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장애란 글자를 들어갔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건 네. 그렇죠.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은 결국 보면 그냥 불편한 거고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렇죠. 극복할 네. 수 있는 거. 네. 예.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년에는 난 꼭 할 수 있어. 네. 라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항상 연말 되면 네. 올해를 한번 쭉 정리하면서 또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아쉬움이 있을 때 이런 글을 보게 되면 그래 이런 분들도 노력하면 되는데 나도 꼭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감동되잖아요. 네. 이 감동이 좀 지속적으로 내년에 네. 못한 거를 꼭 완성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동포분들 중에도 박영옥 씨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우뚝 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 이제 글을 많이 받으니까 네. 동포 사회의 문인들이 있잖아요. 네. 많은 문인들 보면 원래 문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네. 그 취미를 한국에 와서 문인으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돈 벌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책 보고 글 쓰고 긁고 닦고 해서 이렇게 일어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졌는데 모여서 토론할 때 보면 네. 문학의 그 열정. 그거 볼 때마다 나도 다음에 글을 써야지. 네. 어떤 때는 그 생각해요. 책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네. 이분들은 정말 없는 시간 짜내서 하는데 그래서 동포분들도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업무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딛고 일어난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내년에는 한번 내가 그동안 쓰고 싶었던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희망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뭐든 맞아요. 불가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박영은 선생님을 어떻게 연락처를 찾아서 글을 좀 지도해 주세요 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봄빛 문학회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글을 서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네. 또 활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요즘은 그 문학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네. 비문학인 아니면 문학 애호가들 모여서 해주는 이런 활동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사교회가 참 따뜻하다 네. 하는 느낌이 들죠. 예. 아울러서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행보우체통도 사연이 더욱더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강산혜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안재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재현아, 빨리 가자. 늦겠다. 어머니의 재촉소리에 시계를 보니 12시가 넘었다. 야호! 신난다. 빨리 가요, 엄마. 나와 동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아동도서관 장문교실에서 장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고 긴장이 되었다. 1시 좌우 교실에 들어와 보니 학생들이 꽉 차 있었다. 선생님은 작지 않은 키에 동그스레한 얼굴, 자애로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박 선생님이셨다. 옆에 앉은 친구 소개하기, 선생님의 칭찬에 이어서 강의가 시작되었다. 왜 칭찬하는가 하는 선생님의 강의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다. 선생님의 말씀은 맞았다. 칭찬은 하나의 소염없는 정신 영양제이고 감노수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칭찬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먹고 크는 꿈나무라고 한다. 오늘의 선생님 가르침은 나의 기억 중에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 칭찬이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거는 뭐 교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칭찬이 그냥 단순한 우리가 흔히 들었을 때 별로 이제 영혼 없는 칭찬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사춘기 어렸을 때 사춘기 고 시절에 들은 칭찬들은 정말 제 꿈까지 이렇게 바꿀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는데 디테일하게 칭찬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 아마 그 선생님은 그냥 직업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칭찬했는데 네. 그 아이 인생에서 너무나 큰 그 영향을 받고. 근데 어른 때도 있잖아요. 지금도 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칭찬은 아이들에게 소용없는 영양제라 하는데 네. 어른들 되는 사람들 칭찬하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 사실 칭찬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칭찬보다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진짜 자랑스럽다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집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칭찬도 관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작은 칭찬이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아요. 가끔 어제도 요즘 상태가 안 좋은데 제 아는 후배가 사실 살쪘는데 예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고 전번에보다 더 윤택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집에 가봤는데 윤택은 별로 없는데 그걸로 지키고 싶으니까 바로 이제 팩하고 뭔가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칭찬은 누구한테 다 통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동포 분들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떤 칭찬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뭐 집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약간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반급 회의할 때도 칭찬하는 시간이 있고 당연히 더 그 반대로 자아 비판과 다른 친구들 비판도 받는데 비판은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죠. 네. 그리고 칭찬을 더 많이 하거든요. 어떤 때는 비판하기 위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릴 때부터 아마 자기 능력보다 좀 더 과하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신만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중국 학생을 보면 뭐 잘한가 하면 잘한대요. 근데 막상 지켜보면 생각보다 썩 잘하는 거 아닌데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칭찬은 아무래도 자신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좀 관심 가지면서 칭찬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말씀해주면 그게 이분이 기분 좋으면 또 그분이 집에 가서 또 더 좋은 기분 좋은 일을 하니까. 그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점점 더 많이 퍼지고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내년에는 이 칭찬하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제가 칭찬을 제 버킷리스트에 강하게 좀 많이 써놔야 되겠습니다. 네. 전춘아 교수님, 올 한 해도 저희 화요일에 행복우체통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려요. 네, 저도 올 한 해 여러분 덕분에 너무 좋은 한 해를 보내서 새해 복 많이 보내시고 내년에도 꼭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내년 뵙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고려인으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웠던 크즐로르다 농민들이 이제는 한국에 와서 선진 농업기술 연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현지 매체들은 카자흐스탄 크즐로르다주 농업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에서 10일간 농생명 기술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크즐로르다 주와 전북자치도 간의 교류를 정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크즐로르다 주 농업정책 입안자 및 관련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즈로르다주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생을 마감한 역사적 장소이자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초기 많은 고려인들이 이제 정착한 지역이고요. 우리 카자흐스탄 쌀 생산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이고 여기서 전 카자흐스탄 쌀 생산량의 한 90%를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그즈로르다 주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농생명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연수 과정에서는 쌀 생산성 정대를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이렇게 배우고 전수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국립 식량과학원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협 양곡 익산통합 미곡종합처리장 등 쌀 생산 및 가공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현장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및 관계 비용 절감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그즈로르다 관계자들은 전북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그리고 또 이 동방이노베이션의 스마트 물고 시스템 설치 지역을 탐방을 하고 또 관련 기술을 배웠습니다. 더불어서 농기계와 또 비료 활용에 대한 지식도 공유하기 위해서 TYM 익산공장과 나라바이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문화원이 홍성문화도시센터와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요. 네, 고려문화원은 고려인 차세대들의 한국과 또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또는 이런 수요들을 충족시켜주고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K컬처 확산을 위해서 홍성문화도시센터와 문화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교류를 계기로 추진됐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홍성과 알마티 고려문화원의 국제교류를 통한 양국의 문화 확장과 또 고려인 차세대 문화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개성 발전을 도모하면서 홍성 지역의 또 특산물 홍보 유통의 협력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문화원은 또한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와 함께 내년 단오 행사를 홍성문화도시센터와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모영선 홍성문화도시센터장은 이날 체결식 후에 2023년 우연히 고려인들의 단오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절기 행사를 오히려 고려인들이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올해 합동 행사를 계획했으나 카자흐스탄 북부의 대홍수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고려문화원, 고려민족중앙회와 힘을 합쳐서 멋진 단오 행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설, 추석, 광복절 행사뿐만 아니라 단오날에도 모든 동포들이 모여서 떡매로 이렇게 쳐서 찰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함께 모여 노래하면서 우리의 풍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동포들의 소식 잘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 카자흐스탄 고려인 소식들을 또 전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년에도 또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네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올해 여성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해마다 유성사하림시에서 올해 여성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도 얼마 전 2024년 올해 여성 경연대회 결과 발표와 시상식이 개최했습니다. 이날 경연대회는 사회활동의 지도자, 사업하는 여성, 가정 화목 수호자,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다, 자비, 자매, 문화와 영성 등 6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18명의 우승자와 수상자들이 발표된 후 시상을 했습니다. 사회활동의 지도자 부문에서는 빅토리아 장애인 인권 비영리 단체 이민자 대표가 우승했는데요. 이민자 대표는 제가 하는 일에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아 정말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상을 모든 후원자와 도우미 자원 봉사자들의 공동 작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승리가 우리를 새로운 목표와 성취로 이끌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민자 대표는 얼마 전에 장애인 엄마들을 위한 행사 몇 개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자,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사할린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산민족 식구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해마다 유즈노 사할린 스크시에서 올해의 여성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올해 여성 2024년 결과 발표와 시상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경연대회는 사회활동의 지도자, 일하는 여성, 가정적 화목의 수호자,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다, 자비의 자매, 문화와 영성 이렇게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시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활동의 지도자 부문에서는 빅토리아 장애인 인권 비영리 단체의 이민자 대표가 우승을 했는데요. 이민자 대표는 이 모든 상은 후원자와 도우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공동 작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변함없이 새로운 목표로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상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예! 여기가 좋을까? 아니야. 여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손님 뭐 찾으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정신사납게. 아니야. 아니 근데 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그 자리 좀 보려고요. 자리요? 예, 이거 제일 잘 보이는 자리요. 제야의 타종하시는 거 보시려고? 네네네 맞아요. 그 여자친구하고 올 거라 그 미리 자리 보러 왔거든요. 그렇구나. 아유 이미 예약 다 됐는데. 에? 벌써요? 그럼 그 한 달 전에 이미 예약 다 끝났어요. 와,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네요. 에? 우리 카페가 이것이 제일 잘 보이거든. 그렇구나. 명당 자리 놓쳤네. 어떡하지? 아유, 그 내년에는 조금 일찍 오세요. 예, 그럴게요. 예. 여자친구한테 내가 좋은 데다 자리 잡아놓는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어떡하지? 저 혹시 누가 취소하면 만약에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제 번호는요 010에 거기 그냥 적어놓고 가세요 좀. 예. 근처 카페 다 돌아보면 있겠지.
자리 잡아야 하는데 큰일 났네. 띠리링 띵띵띵띵띵. 띠리링 띵띵띵띵띵. 여보세요? 자기. 그거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차가운 길바닥에서 안 보게 할 거니까 오빠만 믿어. 내가 지금 예약 완벽하게 다 끝내놨거든? 아이, 손님 자리 없다니까 예약을 어떻게 해? 사장님 좀. 자리가 없는데 무슨 예약을 했다고 그러고. 제아이 종 보기 전에 내가 종 되겠네. 자리 없어. 네, 이곳에서 제아의 종을 치는 걸 보기 위해 카페를 알아보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따뜻한 곳에서 보려고 하나 보네요. 연말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제아의 종 타종 행사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하는 타종 행사가 제일 유명하죠. 네, 제아의 종이란 매년 12월 31일에서 이듬해 1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종을 33번 타종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 태조 때 건립된 종각으로 한양도성의 문을 여닫고 하루의 시각을 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전 4시에 33번, 오후 7시에 28번을 울렸는데요. 그 밖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알릴 때도 타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됐다가 재건됐습니다. 현재의 종각은 1979년 서울시에서 새롭게 건립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종각인데요. 매년 연말이면 이곳에서 제아의 종을 타종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보신각, 2번, 각시탈, 3번. 칼각.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주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저도 예전에는 이곳에서 제아의 종 타종하는 거를 봤었습니다. 저희 때는 뭐 카페 같은 거 생각 없었고요. 거리에서 친구들하고 아유 추워라 하면서 이것을 보곤 했었는데요. 춥긴 했지만 너무 즐거워서 지금도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저는 따뜻한 집에서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타종 행사를 보곤 합니다. 동포 여러분이 계신 곳도 이곳처럼 제 종을 타종하는 명소가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제아의 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소원을 비셨을까요? 새해에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가득히 보내주세요.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또 가는데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 뭐 언제 2024년이 시작됐는가 했는데 네. 정신없이 또 달려오다 보니까 또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날을 또 맞이했네요. 한편으로는 보람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특히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게 2024년은 아주 좀 특별한 한 해지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2024년이 고려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로서 또 저물어 가지만 1863년 12월 13일에
함경도 북부 지역에 살던 농민 13가구가 네. 계속되는 기아를 못 견디고 또 관리에 폭정도 못 이겨서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지신어강변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시초고, 그래서 이제 한 세기 반이 넘는 세월을 고려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네. 그 고려인들이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물론 그 전에도 고려인들은 파란만장한 4번에 걸친 정말 강제 이주, 또 스탈린 사망 이후에 분산 이주, 또 다시 소련이 무너진 뒤로는 연해주 이주나 다시 국내 이주까지 포함해서 네. 정말 이 고려인들은 우리 제외 국민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많은 그 이산의 아픔을 겪었는데, 이분들이 또 우리 국내로 들어와 정착한 지도 30여 년이 돼가면서 네. 지금 올해, 그러니까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을 우리들이 해오면서 고려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특별한 해고, 고려인들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참 특별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행사가 국내외에서 참 많이 열렸었습니다. 먼저 그 국내에서 있었던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는 어떤 거였을까요? 예, 모든 행사가 다 컸습니다. 네. 제가 모든 행사 어떤 부분이 크다 작다 말씀을 참 드리기는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2월 올해죠. 벌써 1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 2월 22일일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 우리나라 국회 회의실에서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식 발대식을 했습니다. 예. 발대식을 하고 이제 그 뒤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각 지역마다 광주, 안산에서 또 지역 발대식을 하고, 가장 이제 큰 행사라면 고려인 이주 160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이 고려인들이 나아갈 시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이 학술 포럼. 네. 이 학술 포럼을 올해 8월에서 9월에 거쳐서 서울, 광주, 대구, 인천에서 이렇게 한 3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연이죠. 그래서 고려인들 관련된 이 가무와 또 연극, 네. 이러한 그 뮤지컬 공연도 했고, 또 이제 우리 월곡 고려인 문화관이 주도해서 했던 게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했고요. 예. 또 이 사진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뒤로 다른 지역에서 이 고려인 대회를 하게 되면 이 사진을 저희들한테 빌려가서 많은 지역에서 했고, 심지어는 연해주에서도 9월과 11월에 큰 행사들을 했는데 우리 월곡 고려인 문화관의 사진을 가져가서 사진전을 또 크게 치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려인 이주 160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저희들이 네. 앞으로 고려인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참 뜻있는 해를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이나 뭐 사진전들을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고려인 동포를 만나야 하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 하시는 분 참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고려인들이 국내에 10만 명이 지금 넘게 들어와 있고요. 인구도 통계하면 11만 명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들어와 있는 이 고려인들이 대개 청장년층과 이 어린이, 그러니까 노동 인력이 있거나 또 배우는 학생들, 네.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국내로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면 이제는 거기도 이 젊은이들보다는 이 노인들이 더 많은, 네네. 그게 좀 역전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고려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보호를 완전히 받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들도 여기서 자기 그 목표로 내세운 게 여기에 뿌리 내려서 이 자식들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한국어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정착해 나가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우리 국내에 많은 분들이 고려인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큰 행사들을 통해서 또 사진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이러한 그 공연들을 통해서 보면서 고려인들의 삶을 또 고려인이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알고 접했다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죠. 예. 저희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160주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해주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때 예 많이 찾아갔죠.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러 관계가 수교 이후 지금 최악의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분간 지금 이런 관계가 더 좋아질지 이것도 아직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참 이게 아쉬운데 그래서 고려인 그쪽에 사는 동포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50주년이나 140주년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쪽 그 정부의 어떤 지원하에서 저희들이 떳떳하게 뜻있게 또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시련 속에서 많은 어떠한 걱정과 희망과 우려가 이렇게 교차하는 속에서 저희들이 치르면서 그래도 우리 동포들과의 유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가면서 네. 우리의 그 더 나은 미래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다짐의 계기를 마련했으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때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가해서 네. 서로 참관하고 서로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앞으로는 더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돌아왔죠. 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해주에 있던 이 고려인들도 굉장히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160주년 행사를 어떻게든 치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서로 연계가 이제 됐던 것도 있지만 그리고 특히 국내에 있는 고려인들은 이 기회에 고려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 지금 어떤 법적 지위에 있고 또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을 사실은 좀 알리고 싶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도 많이 참가해서 본인들이 누구라는 것, 또 조상들은 어떤 분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다짐까지 많이 알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네. 더불어서 새롭게 써 나가고 싶은 이 마음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고려인 이야기를 또 올 1년 동안 쭉 진행을 하면서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쭉 소개해드렸고 김병학 관장님의 그 고려인 동포에 대한 사랑도 함께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어떤 비처럼 함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나 어깨가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올 한 해 고려인 사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행사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번님들의 노래 다 가기 전에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